지금까지 단백질 하면 대부분 달걀을 떠올리셨을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어르신들에게는 달걀이 근육과 기력을 회복하는 가장 좋은 음식이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아침에 삶은 달걀 하나, 점심 반찬으로 계란찜.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선택이었지요. 하지만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자의 몸은 달걀 단백질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고 오히려 콜레스테롤 수치만 올라갈 수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믿고 먹었던 음식이 실제로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 몸, 특히 나이가 들면서 약해진 근육을 되살려주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아주 평범하고 흔한 식재료들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음식들은 대부분 저렴하고 조리도 간편하며 어떤 것은 냉장고에 이미 들어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식품은 하룻밤 사이에 근육 회복에 큰 변화를 주기도 했고, 또 어떤 음식은 뼈와 신경, 심지어 호르몬까지 도와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소개할 10가지 음식은 단백질 하나만 바라보는 시대에서 벗어나 진짜로 노년기의 몸에 필요한 회복, 에너지, 균형까지 고려한 식단입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서 달걀은 빠져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시고 최근 가장 힘들었던 근육 관련 문제는 무엇이셨나요? 무릎이 자주 아프신가요? 아니면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가 잘 따라주지 않으시나요? 아래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저희는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읽고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0번째 음식, 코티지 치즈부터 이야기하겠습니다. 방금 전 우리는 익숙한 달걀 대신 다른 선택지가 필요하다고 말했죠. 그 가운데 가장 간단하면서도 밤사이에 근육 회복을 돕는 음식이 바로 코티지 치즈입니다. 코티지 치즈의 핵심은 카제인이라는 느리게 소화되는 단백질에 있습니다. 카제인은 섭취 후 서서히 아미노산을 방출해 잠자는 동안에도 근육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고령자에게는 낮 동안의 짧은 단백질 공급보다 밤사이 지속적인 보충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한 컵의 코티지 치즈에는 약 25g가량의 단백질이 들어있어 근육을 유지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칼슘과 인이 풍부해 뼈 건강도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게다가 발효유와 비슷한 유익균이 들어있어 장 건강을 도와 다른 영양소의 흡수를 개선해주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달걀에서 얻기 힘든 이런 복합적인 장점들이 바로 코티지 치즈를 특별하게 만듭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김순자 어르신의 사례를 떠올려 보세요. 매일 아침 다리가 뻣뻣하던 그녀는 저녁 간식으로 코티지 치즈 반 컵을 꾸준히 먹기 시작했고, 몇 주 만에 아침 통증이 줄고 하루 종일 기운이 더 오래 유지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연구도 뒷받침합니다. 수면 전에 카제인을 섭취한 고령자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밤 동안 근육 단백질 합성이 더 활발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조리할 필요 없이 바로 먹을 수 있고 가격도 부담이 적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이렇게 간단한 습관 하나가 밤사이 근육을 지키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식물성 완전 단백질인 두부입니다. 코티지 치즈가 밤사이 근육을 천천히 지켜주는 음식이라면 두부는 낮 동안 근육을 단단히 세워주는 식품입니다. 아침이나 점심 식사에 부담 없이 더할 수 있고 특히 소화가 편해 위가 약한 어르신들에게도 좋습니다. 달걀처럼 단백질이 풍부하지만 두부의 장점은 그 안에 식물성 단백질과 함께 몸의 균형을 잡아주는 여러 영양소가 함께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두부에는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필요한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소플라본이라는 성분이 여성 호르몬과 유사하게 작용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호르몬 불균형을 완화해줍니다. 이는 남녀를 막론하고 노화 과정에서 근육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두부는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이 아니라 몸의 내적인 균형까지 도와주는 식품인 셈입니다.
대구에 사는 박철수 어르신은 평소 고기와 튀김을 즐기시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심해지면서 식단을 바꾸기로 결심했고 주 두세 번 고기 대신 구운 두부를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몇 주가 지나자 계단을 오를 때 통증이 줄고 아침 산책도 훨씬 가벼워졌다고 합니다. 그의 변화는 단지 체중이 줄어서가 아니라 두부의 단백질과 이소플라본이 근육과 관절에 안정감을 준 덕분이었습니다. 연구 결과에서도 확인됩니다. 꾸준히 콩 단백질을 섭취한 노년층이 동물성 단백질만 먹은 사람들보다 근육량을 더 오래 유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게다가 두부는 칼슘과 마그네슘도 풍부해 근육 수축과 이완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기름에 튀기지 않고 살짝 구워 먹으면 부담이 없고 따뜻한 국이나 스무디에 넣어도 좋은 다용도 식재료입니다. 이처럼 두부는 달걀보다 깨끗하고 안전한 단백질을 제공하면서 몸을 편안하게 회복시켜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살펴볼 음식은 에너지를 하루 종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근육에 힘을 채워주는 병아리콩입니다. 두부가 근육과 호르몬의 균형을 조용히 다듬어주는 역할을 했다면 병아리콩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주는 에너지의 원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작고 평범하지만 이 콩 하나에 담긴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병아리콩 한 컵에는 약 15g 정도의 식물성 단백질이 들어있고 동시에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으면서도 오래도록 지속되는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이것은 특히 하루 종일 움직여야 하는 어르신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백질만으로는 부족하고 근육이 제 역할을 하려면 기초 에너지가 꾸준히 뒷받침돼야 하니까요. 전주에 사는 이은자 어르신은 매일 점심마다 흰빵과 잼으로 간단히 식사를 해결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몸이 무거워지는 게 반복되어 늘 피곤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우연히 병아리콩 샐러드를 일주일에 3번 정도 점심으로 먹기 시작했고 한 달이 지나자 오후 피로가 줄어들고 장을 볼 때 무거운 봉지를 들고 다니는 것도 훨씬 수월해졌다고 합니다. 병아리콩에는 단백질뿐 아니라 마그네슘, 아연, 엽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 수축을 조절하고 손상된 조직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식이섬유가 많아 장 기능을 개선시키며 흡수된 영양소들이 근육에 잘 전달되도록 도와줍니다. 무엇보다 병아리콩은 활용도가 높습니다. 구워서 간식처럼 먹어도 되고 으깨서 후무스로 만들거나 찌개에 넣어도 좋습니다. 가공식품처럼 혈당을 갑자기 올리는 대신 천천히 태워지는 에너지 덕분에 기운이 오래 지속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병아리콩이 주는 든든함은 단백질 그 이상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이러한 든든함 위에 뼈와 근육을 동시에 보강해주는 통조림 정어리입니다. 작은 통조림 하나에 담긴 놀라운 회복의 힘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병아리콩이 하루의 기초 에너지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다면 정어리는 그 위에 튼튼한 근육과 뼈 구조를 함께 세워주는 식품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과 뼈는 하나의 세트처럼 다뤄져야 합니다. 아무리 근육을 키워도 그것을 지탱할 뼈가 약하면 쉽게 넘어지고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어리는 통조림 형태로도 쉽게 구할 수 있고 보관이 편리하며 조리도 간편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편리하기만 한 음식이 아닙니다. 정어리 한 캔에는 20g이 넘는 고품질 단백질이 들어있으며 동시에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 그리고 칼슘까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근육뿐 아니라 뼈와 관절 건강까지 챙겨줍니다. 경북 포항에 사는 윤영배 어르신은 의사로부터 일주일에 2번 정어리 통조림을 식단에 추가하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통조림 생선이 무슨 도움이 될까 의심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화단을 가꾸고 나서의 근육통이 줄어들고 저녁 산책도 한결 가볍게 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변화의 핵심은 오메가3 지방산과 비타민 D의 시너지에 있습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근육 단백질 합성을 촉진시키며 비타민 D는 뼈의 밀도를 유지하고
근육의 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정어리에는 이 두 가지가 모두 자연스럽게 들어있어 노년기 건강에 꼭 필요한 조합을 제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어리에는 비타민 B군도 풍부하게 들어있어 신경 전달 기능을 도와줍니다. 이는 근육이 뇌로부터 정확한 지시를 받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보관도 간편하며 조리 없이 바로 먹을 수 있는 정어리는 경제적인 부담 없이 꾸준히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소개할 음식은 곡물 속에 숨어 있는 근육 회복의 숨은 보물, 바로 기장입니다. 작지만 오래가는 에너지를 제공하며 근육과 혈액순환을 동시에 도와주는 귀한 식재료입니다. 정어리가 근육과 뼈를 동시에 돌보는 강력한 해산물이었다면 이제 소개할 기장은 작지만 꾸준한 에너지로 근육을 살리고 몸 전체의 순환을 조용히 정리해주는 곡물입니다. 흔히 새들이 먹는 잡곡쯤으로만 여겨졌던 기장이 사실은 노년기의 근육 건강에 있어 숨겨진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기장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한 컵 분량을 따뜻하게 죽이나 밥으로 지어 먹으면 약 6g의 단백질과 함께 에너지가 천천히 그러나 오래 지속됩니다. 흰쌀이나 단 음식처럼 금방 에너지를 올렸다가 급격히 떨어뜨리는 방식이 아니라 마치 숯불처럼 은은하게 하루를 지켜주는 힘이 생깁니다. 대전에서 혼자 사는 이강우 어르신은 오랫동안 아침 식사로 흰빵에 잼을 발라 드셨습니다. 그러나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흔들리는 느낌이 계속되어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부터 기장죽에 견과류를 살짝 얹어 드시기 시작했고 몇 주 뒤 의자에서 일어날 때 다리 떨림이 덜하고 계단 오르기도 훨씬 안정적으로 느껴졌다고 말합니다. 기장에는 마그네슘과 철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뻣뻣한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도와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에 잘 도달하도록 해줍니다. 특히 철분은 헤모글로빈 생성을 촉진해 근육이 필요한 산소를 꾸준히 공급받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또한 기장은 글루텐이 없어 장이 예민하거나 소화력이 약한 분들에게도 부담 없이 먹을 수 있는 곡물입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죽이나 전병, 밥이나 찌개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식단에 자연스럽게 녹아들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작고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기장은 노년기에 필요한 에너지와 근육 회복을 동시에 챙겨주는 믿음직한 곡물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음식은 바다에서 온 더욱 특별한 단백질로 단순한 근육 회복을 넘어 근육을 지탱하는 뼈와 연결 조직까지 함께 강화시켜주는 홍합입니다. 기장이 하루를 지탱해 줄 수 있는 에너지를 천천히 채워주는 곡물이었다면 이제 살펴볼 홍합은 그 에너지의 바탕이 되는 근육과 힘줄, 관절을 한꺼번에 보강해주는 해산물입니다. 근육만 단단하다고 해서 몸이 잘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지탱하는 연결 조직과 신경이 함께 건강해야 균형을 잃지 않고 제대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합은 고급 해산물로 여겨지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가격도 그리 비싸지 않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경제적인 식재료입니다. 특히 단백질 함량이 매우 높고 오메가3 지방산과 아연, 비타민 B1 등 근육과 신경에 꼭 필요한 성분들이 고르게 들어있어 복합적인 회복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서울 양천구에 사는 이정희 어르신은 원래 해산물을 좋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손녀의 권유로 일주일에 한 번 홍합탕을 드시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냄비를 들 때 손에 힘이 빠지지 않고 아침 산책 중 다리의 흔들림도 줄어드는 것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동안 잘 먹지 않던 음식 하나가 신체의 균형을 회복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홍합의 핵심은 단백질뿐 아니라 타우린과 아연 같은 미세 영양소에도 있습니다. 타우린은 노화로 인해 약해진 근육세포를 보호하고 아연은 테스토스테론 같은 호르몬의 균형을 도와 근육 손실을 늦춰줍니다. 또 비타민 B1은 신경 자극을 원활하게 전달해 근육이 뇌의 지시를 정확히 따르도록 도와줍니다.
임상영양학 관련 연구에서도 홍합을 포함한 조개류를 꾸준히 섭취한 노년층이 근육량뿐 아니라 악력, 즉 손의 힘까지 높아졌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근육의 양이 아닌 실제 움직이는 능력의 향상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홍합은 조리가 간편하고 마늘이나 된장 같은 익숙한 재료와도 잘 어울려 복잡한 요리 없이도 맛있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작지만 강한 홍합은 근육과 뼈를 감싸고 있는 몸의 기초 구조를 강화해주는 중요한 식품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음식은 너무 흔해서 오히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바다의 선물, 바로 김입니다. 얇은 김 한 장이 근육 회복에 어떤 놀라운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합이 근육과 뼈를 감싸는 조직 전체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다면 이번에 소개할 김은 겉보기에는 작고 얇지만 그 안에 담긴 미세 영양소들이 근육의 회복력을 조용히 끌어올려 줍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 듯 김은 근육의 안쪽에서 천천히 그리고 꾸준하게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김 한 장에는 단백질은 물론이고 요오드, 마그네슘, 비타민C, 그리고 타우린까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특히 해조류 특유의 생리활성 펩타이드는 노화로 약해진 근육 조직을 회복시키고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부산 동래구에 사는 김성훈 어르신은 매 끼니마다 과자나 크래커 같은 간단한 간식을 드시는 게 습관이었습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에서 근육량이 빠르게 줄고 있다는 말을 듣고 구운 김을 간식으로 바꿔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국에 부셔 넣어 드시거나 밥과 함께 간단히 싸서 드시는 방식으로 몇 주간 꾸준히 섭취한 결과 아침에 일어설 때 다리의 뻣뻣함이 덜하고 산책 중에도 균형 잡는데 어려움이 줄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김은 바다에서 온 자연의 종합 영양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요오드는 갑상선 기능을 도와 신진대사와 근육 에너지 조절에 직접적으로 관여합니다. 여기에 오메가3 지방산과 타우린의 조합은 근육의 유연성과 신경 반응성을 함께 개선시켜줍니다. 해양 양리학 연구에 따르면 김에 포함된 펩타이드는 고령자의 근육 기능을 향상시키고 염증을 줄이는 데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용이지만 실제 생활에서 느껴지는 변화는 확실합니다. 무엇보다 김은 조리 과정이 필요 없고 몇 장만 있어도 간단한 한 끼 또는 간식이 완성됩니다. 가격도 저렴해 매일 섭취하기 부담이 없으며 단백질을 달걀에만 의존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이처럼 작지만 강력한 바다의 선물이 근육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면 다음으로 소개할 스피룰리나는 말 그대로 몸의 산소 회로를 다시 살려주는 특별한 초록빛 조류입니다. 이제 그 놀라운 회복의 메커니즘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김이 근육의 기초 체력을 조용히 다져주는 바다의 선물이었다면 스피룰리나는 그 기초 위에 산소와 에너지를 더해주는 아주 특별한 영양식품입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스며들 듯 이 초록빛 가루는 지친 몸속 깊숙이 스며들어 회복을 돕습니다. 스피룰리나는 단백질 함량이 전체 무게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농축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철분, 비타민 B군, 피코시아닌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함께 들어있어 단순한 단백질 식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특히 피코시아닌은 근육을 공격하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조직 재생을 도와주는 강력한 작용을 합니다. 전북 익산에 사는 박미정 어르신은 매일 아침 과일 스무디에 스피룰리나 가루를 한 티스푼씩 넣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뒤 걷기 운동 중 다리의 묵직한 통증이 줄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덜 찬 것을 느끼게 되었지요. 복잡한 식단이나 약 없이도 몸이 필요로 하던 회복의 조각이 채워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학식품 전문 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스피룰리나를 꾸준히 섭취한 고령층은 근육 지구력이 향상되고 피로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스피룰리나 속 항산화 물질이 산소 전달 능력을 높여 근육이 더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고 기능할 수 있게 도와주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스피룰리나는 혈당을 안정시켜 에너지를 일정하게 유지하게 해줍니다. 이는 갑작스러운 기력 저하나 다리 떨림 없이 하루를 부드럽게 보낼 수 있게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식후 혈당 변동이 큰 어르신들에게는 매우 유용한 작용입니다. 섭취 방법도 간단합니다. 물이나 주스, 따뜻한 죽에 섞어 마실 수 있고 맛이 강하지 않아 식사에 부담 없이 추가할 수 있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며 보관도 용이해 매일 실천 가능한 식단 변화로 이어지기 좋습니다. 스피룰리나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닙니다. 몸속 산소와 에너지 흐름을 정돈해주는 자연의 설계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다음 음식은 단백질 그 자체를 넘어 근육으로 향하는 혈류의 길까지 넓혀주는 타이거넛입니다. 작은 뿌리 식물이 만드는 큰 변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스피룰리나가 근육 속 산소와 에너지의 흐름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했다면 타이거넛은 그 에너지를 근육 세포까지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돕는 순환의 조력자입니다. 작고 쫄깃한 이 뿌리 식물은 보기엔 평범하지만 몸속 깊은 곳의 흐름을 바꾸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이거넛에는 저항성 전분, 마그네슘, 칼륨, 그리고 아르기닌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하여 혈관을 확장시키고 산소와 영양소가 근육에 더 잘 도달하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다리가 무거워지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혈류 장애인데 타이거넛은 그 순환의 병목을 풀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에 사는 강용자 어르신은 간식으로 드시던 과자를 타이거넛으로 바꾸셨습니다. 하루 한 줌 정도씩을 꾸준히 드셨고 한 달쯤 지났을 무렵 계단을 오를 때 다리의 무거움이 덜해지고 밤마다 자주 생기던 종아리 쥐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작은 뿌리 하나가 몸 전체의 흐름을 바꿔준 것입니다. 타이거넛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해 근육 경련을 예방하고 칼륨은 전해질 균형을 유지해 근육이 정상적으로 수축하고 이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기에 식이섬유도 많아 장 건강을 돕고 영양소의 흡수율을 높여 근육에 필요한 연료를 더 효과적으로 전달합니다. 섭취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씹어 먹어도 되고 물에 불려 부드럽게 만든 뒤 우유에 타 마셔도 좋습니다. 자연 그대로의 맛이 담백해 다양한 방식으로 즐길 수 있고 유통 기한도 길어 장기적으로 섭취하기에 적합합니다. 달걀처럼 단백질만을 제공하는 식품과는 달리 타이거넛은 근육 수축과 회복, 혈류 개선, 에너지 유지까지 전방위적으로 돕는 진정한 회복 파트너입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닙니다. 이제 소개할 마지막 10번째 음식은 근육을 넘어서 몸의 구조 전체를 새롭게 짜맞춰줄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곡물, 바로 테프입니다. 가장 작지만 가장 큰 회복의 힘을 지닌 식재료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타이거넛이 근육으로 가는 혈류의 길을 넓혀주었다면 마지막으로 소개할 테프는 그 길 끝에서 근육과 뼈, 그리고 그 사이를 잇는 조직까지 탄탄히 엮어주는 회복의 종합 설계자라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눈에 띄지 않는 이 곡물이 몸 전체의 구조를 다시 세우는데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들여다보면 놀라움과 감사함이 절로 생깁니다. 테프는 아프리카 고지대의 주식으로 오랜 세월 사랑받아온 곡물입니다. 영양 밀도가 높고 특히 단백질과 필수 아미노산, 철분, 칼슘, 마그네슘까지 골고루 들어있어 근육 회복과 동시에 골격 건강까지 함께 챙길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곡물의 가장 큰 강점은 라이신이라는 아미노산 함량이 높다는 점입니다. 라이신은 콜라겐 생성을 돕는 핵심 성분으로 근육과 뼈를 연결하는 조직을 복구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청북도 제천에 사는 최병호 어르신은 평소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체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마다 다리가 납덩이처럼 무거워지는 걸 느끼고 아들의 권유로
주 3번 테프죽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몇 주 후, 일어설 때 다리의 반응이 훨씬 가벼워졌고 산책 중에도 균형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전해주셨습니다. 국제스포츠영양학회지에 따르면 테프는 단순히 단백질 공급원으로서의 기능을 넘어서 혈중 헤모글로빈 수치를 높이고 근육으로 전달되는 산소량을 증가시키는 효과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는 곧 고령자의 체력 저하와 피로감을 줄이고 활동 시간을 늘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또한 테프에는 칼슘과 마그네슘이 함께 들어있어 근육 경련과 골절을 예방하는 3중 방어막 역할을 합니다. 소화가 편하고 글루텐이 없어 장이 민감한 분들도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으며 죽이나 수프, 밥, 심지어 빵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다재다능한 곡물입니다. 달걀처럼 단백질 하나에만 의존하는 식단에서 벗어나 테프는 몸 전체의 토대를 차근차근 다시 쌓아 올릴 수 있는 진짜 회복식입니다. 그래서 이 작고 소박한 곡물이 10가지 음식 중 1위를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10가지 식품의 힘을 정리해보며 우리가 왜 다시 희망을 가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테프라는 작은 곡물로 이야기를 마무리한 지금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됩니다. 건강을 되찾는 길은 거창하거나 비싼 것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식탁 위에 이미 놓여있는 평범한 음식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식들은 단순히 단백질을 채우는 것을 넘어서 우리 몸의 흐름과 균형, 회복력을 되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살펴본 10가지 음식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근육과 몸의 기초를 돕습니다. 어떤 것은 밤사이 천천히 근육을 살리고 어떤 것은 낮 동안의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게 해줍니다. 또 어떤 것은 혈관과 신경을 열어주고 어떤 것은 콜라겐과 조직 재생을 통해 구조를 강화해줍니다. 특별한 약도 복잡한 운동도 아닌 단지 무엇을 먹을 것인가라는 질문에 조금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걷고 다시 일어서고 다시 삶의 활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혹시 이 10가지 음식 중에서 이미 드시고 계신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오늘 처음 알게 된 식품이 있었나요? 여러분의 나이, 지금 가장 불편한 부위, 앞으로 도전해보고 싶은 식단이 있다면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는 그 댓글들을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직접 답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이야기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또 다른 어르신에게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근육 건강이 필요하신 가족이나 지인분들과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기억하세요. 건강한 인생의 마지막 장은 아직 쓰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지금 이 순간 식탁 위의 선택이 여러분의 다음 계단을 가볍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 걸을 수 있는 힘, 다시 살 수 있는 희망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